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골드만삭스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220달러에서 190달러로 낮추고 투자 중립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가 하락 가능성을 제기한 건데요. 그 이후로 테슬라 모델 3의 생산량 증가 속도와 홍해 분쟁 및 관련 전력 손실로 인한 베를리 공장의 가동 중단 시간 등을 꼽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1분기 테슬라 납품 추정치를 43만 5천 대로 예상했는데요. 이는 이전 추정치인 47만 5천 대보다 줄어든 수치입니다. 거기에 올해 1, 2월 미국과 유럽 내 테슬라 앱 다운로드 수도 지난해 4분기에 비해 감소했다고 전했죠. 위기의 테슬라,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조태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최근 들어서 연일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여러 하우스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런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 역시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한때는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에 거의 육박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과대평가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열풍에 힘입어갖고 테슬라 주가도 굉장히 강세를 이어갔었습니다. 본격적인 하락은 올해 들어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쭉 하락하는 모습 보이시죠? 지금은 200달러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약간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거는 주력 모델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반등한 거고요. 그렇게 흐름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전기차라는 시장 자체, 이것의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생겨버린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중국이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가지고 시장을 주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전기차 주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테슬라만의 악재도 있죠. 최근에 있었던 독일 베를리 공장 화재 같은 것들 방화로 추정되고 있죠. 이에 따른 생산 문제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낮췄던 거, 이런 것들이 외형 성장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수익성 악화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서 썩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핵심 시장인 중국 내에서 경쟁에 조금씩 밀리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문제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지금 테슬라 문제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신차가 없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버트럭이라는 거는 범용성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요. 뭔가 새로운 차가 나와줘가지고 시장을 좀 주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점도 문제로 꼽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가 항상 튀어나오는 머스크 리스크 역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약세를 보일 때 더 큰 충격을 줬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로이터에 실린 기사인데요. 월스트리트에서 테슬라에 대한 대표적인 강세론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나스라는 애널리스트인데요. 최근에 리포트를 내가지고 올해 수익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순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적자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기도 했어요. 그나마 비중 확대 등급 자체는 유지를 했는데요.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오르겠지만은 거기서 테슬라는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본 편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 웰스파고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 125달러, 지금보다 더 낮죠,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성장이 없는 성장주라는 평가까지 내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문제점, 이거는 테슬라 회사 한 곳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대표주니까요. 다른 전기차 업체라든지 셀 업체라든지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가에선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기차 시장 자체는 좀 어떨까, 이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자료인데요. 지난 2월달 자동차 산업 동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2월달 수출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북미나 유럽 중에서는 견조한 판매가 유지는 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1년 전보다 판매 대수는 11% 줄었고요. 판매 금액은 7.8% 감소했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워낙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저효과,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친환경차 이쪽의 수출 동향입니다. 2월달 수출이 5만 3천여 대에 그쳤어요. 이게 1년 전보다 13.8% 줄어든 수준이거든요. 전체 수출 감소폭보다 더 크죠. 친환경차 수출이 줄어든 거는 2020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전기차는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전기차는 20% 넘게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증권가만에서만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우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이런 수치,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뭔가 전기차 시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피스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6년에 설립된 전기차 회사인데요. 정확하게는 2016년에 파산한 피스커 오토미티브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에 후신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가 지금 파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장 가동도 멈춘 상태입니다. 사실 여기는 제품 경쟁력에서 밀려버렸다라는 측면도 있거든요. 지금까지의 전기차 시장은 얼리 어댑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결함 문제 같은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기존의 주류 기업 그리고 주류 산업 수준의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혁신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최근 주가 부진, 이거는 여러모로 테슬라 그리고 머스크 CEO가 자초한 측면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혁신성은 인정할 만하지만요, 개인적인 문제나 경영 측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혁신성 자체도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바로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아닌가 싶고요. 전기차 시장 역시도 단기적으로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을 하자면 당분간은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들이 공존을 하는 형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단기간에 완전히 전환되는 거, 이거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전기차 그리고 관련 산업의 주가 부진은 더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업체는 이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감이 감소했을 때, 축소됐을 때 여기에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 경쟁력,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